알고라님 미국, 이더리움, 이제 야가움이라고 바꿔봤습니다. 촬영 시간 12월 8일 낮 12시 50분경입니다. 자, 드디어 알트 시즌 이즌 커밍인가요? 라고 해서 DL 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그 세일즈 트레이더가 뭐라고 했냐면, 기관 투자들이, 세일즈 트레이더니까 기관 투자자 움직임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라는 거예요. 그건까지는 비트코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알트코인 거래량이 67%까지 급증했다라고 카이코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들고 와 봤습니다.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반등할 거다라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회사 BKCM 창립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비트 얘기만 나왔었는데 간만에 보는 알트 얘기들이 여기서 촉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요,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 이더 현물 ETF 승인 연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데, 이거 연기했으니까 부정적이죠. 그런데 계획대로 가고 있어, 이겁니다. 자, 모두 다 예상하기에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다음에야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현황을 봤을 때 피델리티 블랙락 같은 경우 신청한 이후에 이 비트코인 ETF 나오고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좀 이걸 그 간격을 보자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의 경우에는 내년 3분기쯤에 아마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별다른 뉴스 아니고요,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비트 맥시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스트림 CEO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아담배. 모든 알트코인이 다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야, 그런 쉬커인 같은 이더 현물 ETF 이런 거는 뭐 무슨 연기야, 즉각 거부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임스 세이파트가 여기다 댓글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내년 6월쯤에 너 크게 후회할지도 몰라 라면서 어쨌든 이더 현물 ETF 승인을 확신을 했습니다. 내년도 2분기 3분기 중에요. 자, 그리고 기관들이 드디어 이도로 가는 건가요? 김동완 대표가 빈 크립토에 이제 쓴 기사인데요. 기관 투자자가 이더리움 매수에 나서는 느낌입니다. 왜? CME 프리미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CME 같은 경우는요, 기관들이 거래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CME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는 건 CME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왜? 그 거래소 자체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비싸게 거래될 수도 다른 거래소보다 싸게 거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비싸다는 얘기는 여기서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 수요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CME 프리미엄이 비트코인에 나타났는데, 이더리움의 프리미엄이 나타나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비트코인 오르고 그 다음 이더리움 오르던 장세가 지금이니? 라고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이 여기서 보시면 이더리움 ETF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은 2주 정도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반짝한 건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추세 전환일까요? 가 궁금한 거죠. 그런데 시장에 주는 영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더리움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알트의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가야 다른 알트도 갈 수 있는 룸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이 가기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다른 알트들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안 가는 알트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더가 가야 알트가 가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래서인지 어쨌든 간에 기관들의 뭔가 매수세가 몰린 덕분인지 오늘 이더리움 올랐습니다. 즉 2200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2400 가까이 왔는데요. 왜 올랐을까를 크립토폴리탄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첫 번째, 기관의 관심 증가와 SEC의 ETF 승인 기대감에 따른 거. 다 아까 아는 얘기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와 탈중앙 금융 생태계의 성장,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과 디플레이션 추세에 기여하고 있다. 자,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비싸지면서 수수료를 태우죠. 그래서 발행되는 이더를 태우죠. 소각시키면서 이더리움이 한때는 다시 인플레이션 화폐가 됐다가 이더리움 2.0 이후에 지금 다시 디플레이션 화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더가 갖고 있었던 가장 취약한 공격 포인트가 뭐였냐면 2.0 전환 이전에 무한 발행이다, 인플레이션 화폐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2.0 이후에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지금 그 거래 수수료로 발행되는 이더를 태워버려서 어떻게 되나요? 유통되고 있는 이더의 양 자체가, 수량 자체가 줄어든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디플레이션 화폐가 된 거니까
가치 보존에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 거죠. 그게 얼마 전에 태워지는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다시 인플레이션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최근에 디플레이션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더 가격은 호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거시경제적 요인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또한 이더리움 가격 역학관계의 미래 잠재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금리 인상과 암호화폐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잠재적 단속.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민감한 화폐는 비트코인만 취급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까지 금리 인상과 엮여서 보기 시작하는 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메이저 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트급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있었던 역학관계, 비트코인과의 역학관계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 우위를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알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비트 장세 가고 그 다음 알트 장세 나오는 비트코인과의 역학관계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 시즌 진정됐고 이제 비트가 횡보할 때 그 다음 알트 시즌 오잖아요. 그게 지금 온다. 그래서 이더리움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더리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요. 개발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에 가장 많은 개발자가 몰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더리움에 뭐 문제가 많습니다. 뭐 비싸고 뭐 그리고 뭐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 무엇보다 저는 수수료 비싼 거가 상당히 뭐 한 번 트랜잭션 뭐 스마트 컨트랙트 걸리면 막 수수료가 너무 커요. 근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어쨌든 본인들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 초에 골리 섀도우 포크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또 좋아질지 모르겠고 계속 뭔가 추가적인 기능들, 과거의 결점을 보완하는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더리움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알트 얘기는 이더만 했는데요. 추가로 솔라나 다음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비인크립토 기사인데요. 솔라나가 두 자릿수 가격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도 솔라나 가격이 이더리움 강세와 함께 다시 알트 시즌이 왔나 싶을 정도로 강세를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7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0달러 비싸다라고 했는데 70달러 넘어선 상황인데 솔라나 어떻게 될지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